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3개월 만에 뵙죠. 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아니, 그동안 저희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죠. 힘들었던 우리 3분기 간단하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8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이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반도체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피가 3,200선으로 넘어섰고 이제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로 넘어서면서 원화 약세가 좀 심해졌고 네. 거기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 외국계 투자회사에서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또 한번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언더슈팅, 그러니까 너무 빠졌다. 그리고 원달러율은 좀 예상했던 범위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3,050까지 떨어지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시점들이 좀 딜레이, 지연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나 이런 것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했던 그림들이 나타났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을 줄 몰랐었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셀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의구심을 갖고는 있지만 일단은 주가가 거기에 그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점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연간 타겟은 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3,630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부터 하락 추세로 간다? 그러기보다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050까지 갔을 때 3,000선 깨지는 거 아닌가. 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맞아요. 코로나19에 대한 변수도 있고, 네. 변수들이 변수들이 많았는데, 4분기에 좋아질지, 저는 사실 이것도 좀 불안해요. 불안하시죠. 좋아질 게 네.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가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재고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상점에서 파는 업체들이 재고율이 너무 낮다. 40%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8%밖에 재고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 쪽이. 그래서 이게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지연됐거든요. 지연됐던 이유들을 본다면 일단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운송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뭐 달라질 거 있겠냐. 달라질 게 있죠. 연말 소비 시즌. 네. 미국 쪽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중국 쪽에서도 광군제가 있고요. 프라임데이라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이 막 할인 행사를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있고. 근데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냐면은 11월까지 적자를 보던 소매업체들이 흑자 전환한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흑자기 때문에 블랙이에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나운서분께서 가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11월, 12월 달에 엄청나게 팔릴 것 같은데 뭘 해야 될까요? 아니, 앞서 말씀하셨는데 재고율이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재고율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팔릴 걸 알고 있는데 소매업체들에서는 재고를 쌓아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8월 ISM 제조업 지수에서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뭐냐면은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기업들의 좀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했을 때는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고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7월 ISM 제조업 지수보다 8월이 떨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8월 지표가 7월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게 좋게 나왔을까라고 이렇게 쫙 세부 지표를 쫙 봤더니 가장 많이 오른 게 재고. 네, 재고를 쌓기 시작했다라는 그림이 나왔고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게 신규 주문. 재고를 쌓으려면 뭘 해야 되죠?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좋았던 게 신규 주문, 그 다음에 좋았던 게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규 주문이 늘고 생산이 늘었다는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언제 해소될지에 대해서는 뭐 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재고를 쌓으려는 신규 주문이나 생산이 원활해지게 된다면 한국 수출도 좋아지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작년에도 한번 나왔어요.
작년에도 11월, 12월, 1월 달에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도 맞아요. 그때 단초가 되었던 게 미국 쪽 소매업체들이 재고율이 막 올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이번 4분기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을 지금 잠시 짚어보고 왔는데 저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도 굉장히 영향을 그쵸, 많이 받고요. 맞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에 네.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환율이 안정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보다도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올라올 때마다 막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8월 중순을 지나서 9월 되면서 변화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국내 변수를 좀 내려놓고 글로벌 전체적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6개월 만에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로 자금이 들어왔어요.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네. 2월 달에 조금 들어오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돈이 빠져나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9월 들어서는 웬만한 시장 악재가 있어도 외국인이 막 팔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종별 ETF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돈이 엄청나게 집중됐던 게 소재, 산업재,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융, 이런 쪽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4, 5, 5월까지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줬던 업종들에 맞아요. 돈이 막 집중됐다가 최근 들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섹터 ETF를 보면은 그동안 엄청난 돈이 들어갔던 소재, 산업재 이쪽에는 좀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거꾸로 IT, 반도체,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한국 쪽에 조금 유리한 유동성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원달러 환율만 조금 안정이 되면은 외국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한국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더 팔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림이 조금만 나와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어서, 저는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 중국, 대만 같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국가들에 좀 관심을 더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올해 내내 답답하고 맞아요. 힘든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좀 미운오리에서 이제 백조가 될 백조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에 코로나와 함께 공존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거군요. 근데 그동안 말이 안 나오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이 하두가 된 이유는 백신 때문이에요.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면서 중증 환자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아직 백신을 많이 맞지 않은 나라들에서 사망자 수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사망자 수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왜 위드 코로나를 왜 못했냐? 백신 접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보고 계속 컨트롤하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도 사망자 수나 중증 환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확진자 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중증 환자 비율을 컨트롤하면서 백신 접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10월 가면서 2차 접종,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한 비율도 70%에 가까워지면서 아마 10월 중에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국이나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선진 국가들에서 미리 이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했는데 한국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한 나라들을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유럽 패턴과 싱가포르 패턴이 있는데, 유럽은 전면 해제. 전면 해제. 네, 특히 영국이 대표적인데 영국은 7월 19일 기준으로 모든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해버렸어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EPL 보시면은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 쓴 사람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네, 6만 몇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도 영국 정부에서
방역 체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내려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하나는 싱가포르 스타일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완화해주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이 된다면 한 단계 더 높여주고 더 높여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어서 네. 두 가지 중에 한국은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전면 해제보다는 좀 네. 점진적인 네. 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수 경기가 위축된 정도는 조금 더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게 사실 뭐 코로나의 방역 체계도 궁금하지만 이 주식시장 그 두 나라들의 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방역 체계가 변함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전면 해제를 한 다음에 확진자 수가 줄었거든요. 오히려. 네.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라고 뭐 언론에 나올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영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 또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니까 좀 하향 안정을 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고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확진자 수가 폭증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싱가포르는 오히려 증시가 좀 안 좋은 그림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정책이 있긴 하지만 증시 흐름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치에 좀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에 대한 회복은 좀 가능하지만 네.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까라는 부분들은 확진자 수가 좀 진정이 되고 그림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 굉장히 타이트한 방역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조금만 진정이 되게 된다면 네. 위드 코로나 정책과 맞물려서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좋은 그림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이제 체계를 조금씩 변화해서 싱가포르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가 주목해야 할 섹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방역 체계가 풀리게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일단 많이 돌아다니고 그쵸. 뭐 이 돈도 쓰고 하고 싶죠.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극장. 저 극장 안 간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원활해지면서 주류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필수 소비재 같은 이렇게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쪽들은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주가가 그리고 여행을 가려면은 우리나라만 위드 코로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국가도 그런 정책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방역 체계도 거의 맞아야 되는 거라서 그런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유통 그리고 먹고 그리고 영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품. 이제 마스크를 쓱 벗을 때가 그렇죠. 되니 네. 방역 체계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것들이 좀 풀리게 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증가율 자체가 조금 좀 높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위드 코로나 정책들이 좀 계속적으로 전진되고 이제 백신을 넘어서 이제 치료제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코로나19 시대가 좀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신종플루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네. 타미플루 네. 복용받. 근데 타미플루 있으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걸리면은 타미플루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치료제 개발이 된다면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조금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글로벌 교역에 민감한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피해를 봤던 소프트 소비 우리가 그동안 편하게 소비를 해왔던 것들을 좀 같이 보신다면 아마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 코스피 시장이 레벨업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경민 연구원님과 함께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도 한번 훑어봤고요. 앞으로 이 4, 4분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